이쪽은 조탓 RTX 5070 Ti이고 이쪽은 M2 익스트림입니다. 이 GPU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그래픽카드는 게임과 그 이상을 약속합니다. 게임에 대해 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5070 Ti는 크리에이터에게 어떤 성능을 보이며 어쩌면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알아낼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는 엔리비젠 9AI CPU와 엔비디아 RTX 4070 GPU를 탑재한 궁극의 이 INN 크리에이터 노트북인 어수스 프로아트 PX13에서 제공합니다. PX13은 시중에서 가장 컴팩트하고 강력한 13인치 노트북 중 하나로 AI 기능과 군용 등급의 견고함으로 어디서나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전체 개요를 확인하세요. 가슴에서 꺼내야 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5070 Ti는 4070 Ti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4080과 4019를 비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4080 시리즈에서 있었던 40 시리즈 드라바에는 4080이 2개 있었고 그중 하나는 실제로 4070 Ti 슈퍼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인데 엔비디아는 비밀리에 50 시리즈에서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리죠. 5070 Ti는 5080과 같은 GPU 타입 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5070 Ti는 5080이지만 구부러지거나 잘린 버전입니다. 즉 공장에서 모두 5080으로 나왔지만 5080을 테스트할 때 GPU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작동하지 않는 코어 중 일부를 껐습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5070 Ti를 얻게 됩니다. 4070 Ti는 실제로 다른 바이입니다. 바이 크기를 보면 5070 Ti와 5080이 정확히 같은 바이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둘이 같고 이름이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70 Ti와 5080 둘 다에 대한 GB203은 이제 4070 Ti와 4070 Ti 슈퍼로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이 5070 Ti의 직접적인 전임자는 여기 이 파일럿에 있는 4070 Ti 슈퍼입니다. 버전 5070 Ti와 4070 Ti를 비교하고 싶다면 물론 다른 클래스의 GPU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자동차 측면에서 M3와 M5를 비교하는 것과 같으므로 물론 M5가 M3에 비해 M5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미 많은 리뷰어가 온라인에서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을 보았고 엔비디아도 직접 비교했지만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할 두 번째로 큰 문제이고 이것이 미래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비디오를 만드는 시점에서 약간의 MTRP 제조업체가 소매 가격을 추측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격이 정말 미친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750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략 $1000 정도입니다. 그중 일부는 더 비싸고 지금은 $750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뉴스 기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엔비디아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인 2024년 E4090 4080을 10월 초에 생산을 중단했고 12월 초에 4070과 같은 라인업을 출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가 없고 동일한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포엔 프로세스입니다. 즉 더 이상 전환이 없거나 순수 트랜지스터 수 측면에서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그들은 사업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약간 교활하고 최종 고객인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사업 측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면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품의 가용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40 시리즈를 중단했고 이는 40 시리즈의 실제 가용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40 시리즈의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50 시리즈는 지금 더 비싸지고 있고 출시되면 이전 세대의 가격이 지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가용성은 쓰레기이지만 그것은 하지만 엔비디아가 인텔이나 AMD처럼 CPU를 보면 동시에 두 세대의 GPU를 구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AMD는 여전히 이전 세대 CP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새 제품 대신 이전 세대 제품을 판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는 두 세대를 별도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어차피 누구나 다 살 것이기 때문에 왜 새 시리즈를 생산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이 가장 낮은 1월과 2월에 새 GPU를 출시하는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휴일이었고 사람들의 지갑이 비어있는데 왜 2월에 새로운 세대의 GPU를 출시해야 할까요?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설날에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서 50 시리즈의 가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는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스캘핑이 다시 절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절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보다 기분이 나아질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50 시리즈에 대한 지원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50 시리즈가 출시된 지 약 한 달이 되었지만 현재 시점인 2월 20일 현재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넣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작동하지만 이 카드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빈사이 리졸브네 저희는 리뷰어로서 사전 출시 버전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받거나 최신 버전의 데이빈사이 리졸브를 설치하려고 하면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옥탄 렌더가 작동하지 않거나 레드시프트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50 시리즈 GPU를 구매하고 싶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지원이 도움이 됩니다. 원할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고의 가성비로 PC를 직접 만들고 싶다면 아래 설명에 아주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훨씬 저렴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빌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사용 가능하며 정말 좋은 성능이므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사양 측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4070T, 4070T 슈퍼입니다. 이것들이 별도의 GPU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RTX 5070T와 RTX 5080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나 줄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5070T, 5080에 초점을 맞추면 동일한 GPU 이름이고 바이 크기가 제곱밀리미터로 정확히 동일합니다. 4070T 슈퍼를 보면 바이 크기가 실제로 4070T는 실제로 이것을 비교하는 곳이지만 4070T는 다이가 훨씬 더 작아서 완전히 다릅니다. AD104라는 이름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다 러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AD가 있고 103이 4080과 같은 라인업이 되고 4070T 슈퍼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GB203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엔비디아가 말할 때 그냥 잘못된 것을 비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추가 VRAM을 얻지 못합니다. GPU 이름을 다르게 지정했다고 해서 어쨌든 추가 기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CUDA 코어가 4070T와 비교하여 실제로 증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80과 비교하여 약간 더 많고 약간 덜합니다. 따라서 약간 줄였습니다. 펜서 코어는 5080보다 약간 낮고 4070T보다 약간 더 많고 CUDA 코어는 4070T 슈퍼와 비교하여 약간 더 많습니다. 4070T와 비교하면 분명히 5070T가 더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변경된 것은 RT 코어가 있고 RT 코어의 세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젠4와 GDDR7이 있습니다. GDDR7은 여기에 적용된 훨씬 빠른 비디오 메모리이며 이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GDDR7이 새로운 기술인 이유 중 하나가 가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보드 파트너와 엔비디아가 GPU를 출시하고 싶을 때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다른 GDDR7 제조업체도 GPU의 메모리 칩을 제공하여 실제로 제공합니다. GDDR7 가용성이 생각보다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VRAM을 살펴보면 4070T 슈퍼와 5080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70T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5080은 약간 저렴하지만 가격에 비해 5080의 성능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 측면에서 5070T에서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이고 4070T 슈퍼에 대해 계속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메모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버스는 동일한 256bit이지만 GDDR7로 인해 실제 메모리 배열폭이 초당 거의 900GB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4070Ti 슈퍼에 비해 상당히 큰 증가입니다. 버스 인터페이스는 PCIe 5.0 16입니다. 이상적으로는 PCIe Gen 5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또 다른 작은 것 중 하나는 L2 캐시가 4070Ti에 비해 더 높고 48MB에서 64MB로 증가했는데 이는 TDP 측면에서 5080과 동일합니다. 300W를 소모하는데 이는 4070Ti보다 15W 더 많고 지금은 약 $750가 될 것입니다. 엉덩이의 별표 감히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대한 멋진 환한 댓글을 남기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아래에서 댓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패스트를 시작할 시간이고 패스트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설정이 있습니다. 12900K이고 DDR4 플랫폼인 Z690 ASUS STRI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스톤 프리비스트 3600MHz 램 64GB를 사용하고 360mm 쿨러 아크틱 리퀴드 프리저를 사용합니다. 운영체제용 980Pro와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는 1200W 빅 콰이어트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비교하는 GPU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여기 있는 5080과 비교하여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능이 저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탓 솔리드 5080입니다. 둘째, 이전 세대인 4070Ti 슈퍼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성능을 얻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4770Ti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T 슈퍼입니다. 다른 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팀 레드처럼 이건 ASUS 터프의 7900XD지만 이건 AMD 카드이고 VRAM 20GB나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걸 실제로 살 것인가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차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엄청난 할인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능에 대해 먼저 기크벤치 6을 살펴보면 4070Ti 슈퍼가 약 4%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픈CL 점수에서 34% 더 느립니다. 벌칸 점수에서 약 7에서 8% 더 느립니다. 그렇게 큰 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7900XT는 오픈CL에서 36% 더 느리고 벌칸 점수에서 약 6.4% 더 느립니다. 58은 이 점수에서 약 12에서 13% 더 빠릅니다. AI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크벤치 6 AI는 엔비디아가 이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47T를 살펴보세요. 슈퍼는 싱글에서 약 2.7배, 하프에서 약 14에서 15배, 양저하에서 약 4% 더 느립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우리가 AI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7900XT는 싱글에서 약 2% 더 빠르고 하프에서 약 30배 더 느리지만 양저하에서 약 4.7% 더 빠르기 때문에 AI 점수는 5080을 보면 가격대에서 엔비디아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절반과 양저하된 점수에서 최대 10% 더 빠르다는 것은 그렇게 큰 개선은 아니지만 5080의 가격대는 AI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사진 편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이 있고 4070Ti 슈퍼는 전체 점수에서 약 4% 더 느립니다. 필터 점수는 약 7.4% 더 느리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AMD 카드가 전체 점수에서 약간 더 빠르며 약 2%로 5080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5080과 4070Ti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카드가 정확히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포토샵에서 볼 수 있는 것, 이 포토샵 테스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일반적인 점수를 테스트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PU와 일부 AI에서 가속화할 수 있는 포토샵의 특정 작업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특정 워크플로우에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더 큰 증가이지만 일반적으로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넘어가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70Ti 슈퍼는 전체 점수에서 2.5 더 빠릅니다. 잠깐만요. 새 버전은 실제로 약간 더 느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활성 점수는 4070Ti에서 다시 약 5에서 6% 더 빠르고 수동 점수는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라이트룸 클래식의 증가 측면에서 다시는 실제 차이가 없습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실제로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득점 작업이 있지만 수동 점수에서는 내보내기와 파노라마를 함께 사용하지만 AI 노이즈 제거와 같은 득점 작업은 GPU에서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득점 작업에서는 5070T가 약간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7900XT는 실제로 전체 점수에서 3.6 더 빠르므로 5080은 5070T보다 4.4 더 느립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사진 편집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카드를 접하게 되지만 이 모든 카드 중에서 5% 이내에서는 가격대 때문에 AMD가 가장 좋은 카드로 보입니다. 비디오 편집으로 넘어가면서 GPU 내부의 실제 디코더와 인코더 또는 미디어 엔진은 이 5070T가 하나의 디코더와 두 개의 인코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70T 슈퍼에서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경우이지만 새로운 인코더와 디코더는 동일한 비트 전속률에서 더 나은 품질을 지원하는 차세대이며 새로운 세대와 일부 새로운 하드웨어 코덱 지원이 이제 무엇인지 모르면 5090과 관련하여 제 채널에서 5090 리뷰를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특정 코덱을 지원하고 이러한 코덱을 가속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50 시리즈가 40 시리즈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앞서 프리미어 프로, 바핀사이, 리졸브, V-Ray, 레드시프트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은 50 시리즈 V-Ray 5A에서 정확히 지원되지 않지만 V-Ray 6은 약간 이상한 CUDA 코어 점수를 얻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50 시리즈의 전체 성능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전체 업데이트를 받으면 50 시리즈는 더욱 뛰어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지금은 테스트해야 합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므로 이 GPU가 사용할 수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크리에이터는 이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보면 4070T 슈퍼가 전체 점수에서 1에서 3% 더 느립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동일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면 50 시리즈에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0년 XT는 표준 및 확장 전체 점수에서 약 9에서 11% 더 느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오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GOP 점수는 10% 더 빠르고 인텔의 프레임은 11% 더 빠르지만 동시에 로 및 GPU 점수는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긴 GOP 및 인텔의 프레임으로 작업하는 경우 AMD 카드는 매우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서 5080은 약 2,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GPU 효과가 약 10배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전체 업데이트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만큼 더 나은 성능을 볼 수 있을까요?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면 4070T 슈퍼가 약 3% 더 느리고 7900XT는 약 8% 더 느리고 5080은 약 3% 더 느립니다. 5070T는 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점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GPU는 램과 CPU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렌더링을 원하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겨울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한다면 예산을 더 많은 램과 더 나은 CPU에 투자하세요. 이 버전의 데이비사이 리졸브는 실제로 50 시리즈 재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흥미로워집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이러한 GPU를 검토할 수 있는 특별한 무리에게는 제공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4070T 슈퍼가 전체 점수에서 약 10에서 15%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H264 및 5코덱과 4에서 이 물결표 10비트 성능을 보여주는 롱 GOP 점수는 38% 더 느립니다. 5070T의 놀라운 성능이며 이것이 일부 비디오 편집자에게 50 시리즈가 흥미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수 코덱 지원으로 인해 7900XT는 흥미롭게도 실제로 4070T 슈퍼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약 5에서 17% 더 느립니다.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AI 점수는 7900XT에서 훨씬 낮고 롱 GOP 점수도 마찬가지지만 AMD GPU의 가격대는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5080으로 넘어가면 5080은 5070T보다 그렇게 많이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점수에서 약 4에서 6%더 빠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점수와 GPU 효과로 인해 5070Ti보다 10에서 13%더 빠른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GPU 효과는 5080에서 약 13배 더 빠르며 실제로 꽤 괜찮습니다. 이것이 세대 간 또는 다른 모델 간의 점프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AI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8% 더 빠르지만 데이빈사이 리졸브에서는 이 카드가 다리를 쭉 뻗고 완전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며 50 시리즈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40 시리즈보다 특히 긴 GOP 점수에서 증가했습니다. 즉 미러리스 카메라인 코덱스 H264 또는 550비트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3D로 넘어가면서 이전 영상에서 블렌더 4.3 대신 3.6을 테스트하는 이유에 대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블렌더 4.3과 3.6에서 테스트할 때 3.6이 4.3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6은 몬스터 장면에서 17.7배, 정크샵 장면에서 16.6배, 교실 장면에서 10배 더 빠릅니다. 이는 GPU의 세대 또는 모델 간의 차이이며 최신 GPU가 더 느리게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3.6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블렌더 3.6에서 4070Ti 슈퍼는 몬스터 장면에서 약 1% 더 느리고 정크샵 장면에서는 7%, 교실 장면에서는 약 2.2배 더 느립니다. 그래서 3D로 여기 블렌더에서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AMD가 속도를 꽤 많이 내는데 79XD의 강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당혹스럽지만 3D에서는 이 AMD GPU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5080에 비해 3D가 아니라 비디오 및 사진 편집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5080은 이런 장면에서 18에서 22배 더 빠릅니다. 5080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은 증가입니다. 지금 옥탄 벤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D로 작업하더라도 워크플로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LA저는 새로운 50 시리즈에서 실제로 지원되는 VLA5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4070Ti가 RTX와 CUDA 점수에서 11에서 18배 더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RT 코어 때문에 RTX 점수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CUDA 코어는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AMD는 불행히도 CUDA 코어를 지원하지 않고 5080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5070Ti와 CUDA 및 RTX 점수보다 약 15배 더 빠릅니다.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조탁 앰프 익스트림 5070ti는 300W를 소모하고 있으며 카드의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운 방에서도 60에서 70도가 넘지 않아서 환상적입니다. 팬 속도는 최소이고 훨씬 더 뛰어난 냉각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SI의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때 오버클럭할 수 있는 성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의 추가 전력이 있고 이 카드가 345W를 끌어오게 하면 45W의 추가 전력이 되는데 이는 오버클럭커에서 약간의 추가 전력을 얻을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카드를 살펴보면 이 OC 카드처럼 더 비싼 OC 카드가 있습니다. OC 카드이기 때문에 리뷰를 대시할 수 없었습니다. BOC 카드 버전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럭 속도는 더 높을 수 있지만 렌더링 성능은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눈에 띄지 않을 것이므로 OC 카드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OC 카드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저렴한 카드를 구입하세요. 하지만 아무 카드나 구입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조사해보세요. 일부 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빌드 품질이 좋은 한 빌드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OC 카드와 BOC 카드 사이에는 차이가 없지만 동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5070Ti의 OC 헤드룸에 대해 여기서 성능을 결론 짓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카드들 사이의 사진 편집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AMD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편집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AMD 7900XD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대 때문에 이 50 시리즈는 너무 비싸고 40 시리즈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이 없습니다. 운영 우리는 항상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원한다면 AMD를 선택해야 합니다. 50 시리즈가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면 정말 기쁩니다. 422비트 지원이 이제 50 시리즈에 적용되어 타임라인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AMD CPU 플랫폼을 사용하고 인텔 킥싱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 시리즈는 분명히 3D의 경우 엔비디아가 AMD보다 훨씬 뛰어나고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47T 슈퍼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약간 짜증이 납니다. 가격이 낮으면 정말 가치 있는 측면이었겠지만 50, 70T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47T 슈퍼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며 우리는 계속 최신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최신 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지만 이 모델들의 다양한 디자인도 보고 싶습니다. 꽤 흥미롭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40, 70T 익스트림 앰프입니다. 조탑이 고급 모델과 똑같습니다. 40, 70T 슈퍼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실제로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점이 기쁩니다. 50, 70T가 약간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펜블레이드도 실제로 더 잘하렸고 방열판도 커졌습니다. 방열판이 더 깊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길이는 카드의 두께와 거의 같지만 47T의 펜 깊이는 최신 버전보다 훨씬 더 깊고 두꺼운 펜이 있습니다. 정오형 80을 비교하면 이것은 솔탑이 솔리드 버전이고 이것은 50, 70T의 익스트림 앰프입니다. 흥미롭게도 솔리드와 비솔리드 버전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저는 솔리드의 모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냥 RGB가 적고 이 카드의 측면은 일종의 회색 차다운 테마로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덜 맥라렌 모양에서 더 직선적인 모양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여전히 둘 다의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드와 비솔리드 버전 비솔리드는 이쪽에 RGB가 있고 패스스루는 이쪽에서 조금 더 크지만 동일한 듀얼 BIOS입니다. 그런 다음 RGB 스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고 금색 스파인이 완전히 돌아가서 카드가 구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카드의 끝을 보면 50 시리즈가 실제로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탑 디자인은 절대적으로 거대했고 조탑이 나머지보다 거의 1인치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무한 거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RGB를 좋아한다면 개인적으로 RGB가 아닌 것을 좋아하고 RGB가 없는 이 디자인은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 GPU 디자인의 상단을 보면 솔리드를 볼 수 있고 이것은 익스트림 앰프 버전입니다. 솔리드 버전은 익스트림 앰프 버전보다 약간 더 크지만 익스트림 앰프는 솔리드 버전에 비해 덜 덮여있고 거기에 몇 개의 구멍이 더 있으므로 패스스루가 약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산적한 구멍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금색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흥미롭게도 이 재료는 약간 다릅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더 녹색이고 이것은 더 은색이며 거기에 조탑 게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버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솔리드는 익스트림 앰프에 비해 조금 더 미니멀하고 RGB가 적지만 실제로 이 두 카드는 모두 이전 디자인보다 새 디자인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저는 이 큰 곡선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에게는 별로였고 그들이 이 라이브 투 게임 기능을 없앤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치즈 같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결론은 이것이 실제로 매우 흥미로운 GPU이고 파견면에서 모든 면에서 흥미로운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비 5080이기 때문에 작동했거나 가격이 MSRP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밀리그램 RP 제조업체가 소매 가격을 추측하면 5070P는 5080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스위트 스팟이지만 $250 적게 지불합니다. 이는 $25가 적지만 매우 큰 덩어리입니다. 성능이 비슷해서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단계인 50, 70으로 내려가면 VRM을 잃기 시작하고 더 이상 16GB를 얻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5080과 동일한 양을 얻을 수 있어서 환상적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공장을 꼭 가동하고 엄청난 양의 50 시리즈를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그걸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그렇지 않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채널 멤버를 위해 일찍 제공되는 추가 영상이 있으니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알겠습니다.